개념 정리와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체가 됐든 부도체가 됐든 대전된 균일한 전하밀도의 무한한 평면판 주변에서의 전기장 세기에 대해서는 그런 전하 면밀도에 대해서 E 엡실론으로 나눈 이런 값으로 결정된다라는 거를 일단 결론으로 알고 있으면은 가우스 법칙을 역으로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또 쓸 수 있겠어요. 자, 무한히 넓기는 한데 두께가 그래도 제로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그런 그 도체 극판인가 봅니다. 이렇게 적당한 대전, 전하, 점전하들이 양쪽 극판 겉면으로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거, 분배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이게 도체였나 봐요. 근데 뭐 도체인지 부도체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숫자를 직접 넣지 않고 문자로만 쓰면 이게 일반식인지 여기에서 쓰이는 특수한 숫자 값인지 헷갈리니까 진짜로 숫자를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분포되거나 말거나 이만큼의 면적 또는 얼만큼의 면적에 대해서 거기는 총 전하를 나눈 값인 면전하 밀도 시그마는 6 뉴턴 퍼 쿨롱이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면전하 밀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건 상관이 없는 그 값이 6 쿨롱 퍼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걸 굳이 나는 이쪽은 또 무시할게, 반대편은 무시할게 하면서 요만큼만 보면서 이만큼만 보면서 그만큼에 대한 면전하 밀도 시그마 프라임을 쓴다면 그거는 3 쿨롱 퍼 제곱미터 되겠죠. 원래는 이거 2배 된 것까지 이거 나눠졌으니까 그것까지 다 합한 이만큼의 아무튼 면적에 대한 면전하 밀도가 6이었었으니까 그만큼 면적에서의 절반만 굳이 본다면은 굳이 이것만 본다면은 면전하 밀도가 3 쿨롱 퍼 제곱미터처럼 보이긴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이걸 또 헷갈릴까봐 쓰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다 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우스면을 한번 잡아볼게요. 가우스면을 그 대전체 평면을 완전히 관통하는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약간 좀 그 성가시게 이만큼 해가지고 약간 불편하게 요만큼하고 여기만큼이 비대칭적으로 이게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여기는 전하가 없기는 한데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우스면 내부에는 요 지점에만 전하가 이렇게 좀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뭐 이 부분 면적 뭐 적당히 있을 거고 할 텐데,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 대전체 평면, 대전 평면으로부터의 전기장이 평행하고 나란하게 가면서 아무리 멀리 가도 이게 무한하다 보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거기에서의 전기장은 요 면 다 바깥에 이제 또 전기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거 더 이상 있지도 않을 거니까 전기장은 어디에서나 이 바깥 외부에서는 전기장이 여기 진공 공간이라 그러면 이 엡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라서 이 엡실론 제로 분의 6 뉴턴 퍼 쿨롱. 엡실론 제로에 적당한 숫자 넣으면 정확하게 단위도 뉴턴 퍼 쿨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엡실론 제로분의 3 뉴턴 퍼 쿨롱이겠다. 어디에서나 전기장이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거꾸로 가우스 법칙을 좀 적용하는 척 하면서 결론을 얻은 것을 이제 역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 내부에 들어있는 전하의 알짜 전하, 지금 뭐 플러스만 섞여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그것의 전하량 Q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자, 요건 언제 또 그 매우 가느다란 직선 형태의 전하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요 공식 매우 유용한데 이제 무한 평면 전하
대해서 쓸 거기는 한데 지금은 또 가우스면을 잡았으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전하는 평면 전체는 무한한 전하가 또 있겠지만 요 안에는 또 유한한 q-쿨롱의 전하가 있겠죠. 잠시 잊어버렸을까봐 이제 또 얘기하면은 전기력 선속 파이 값은 전기장 위치마다 다르다면은 그 위치마다의 위치 R이라고 할까요? 위치마다의 전기장을 거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해가지고 면적소에 대해서 내적 해가지고 적분한 값으로 구해야 된다. 이거는 폐곡면 아니라 일반적인 면에서도 다 쓸 수 있는 거고, 특히 폐곡면일 경우에는 그때도 원칙적으로는 위치마다 전기장의 세기가 다르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분해주고 어쩌고저쩌고 해야지 되면서 해야 되는 값으로서 결론이 폐곡면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 하면서 엡실론 제로 보통 쓰겠죠. 엡실론으로 나눈 값으로서 그 자속 값이 또한 표현도 된다. 요거는 일반식. 요렇게 또 폐곡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폐곡면에 대한 가우스 정리를 여기다 가우스 법칙을 쓴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지금부터는 요령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마침 요 적분 대상인 함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값이 어디에서나 폐곡면 그 면 위에서 어디에서나 E로 일정하다면 이거 상수값 되는 거니까 앞으로 빠져나가고 면적소를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전체 겉면적 되는 걸로 2 곱하기 원래는 인테그랄 1 값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생략이 되겠죠. dA를 면적을 쭉 해줘야지 되는 건데 요 값이 표면적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나 모두 일정할 때 또 하는 거니까 결론은 어디서나 일정한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단순 표면적 SA 뭐라고 해도 되죠. 표면적 해가지고 그 가우스면은 빠져나가는 전기력 선속 파이 값까지만 구한다. 이 파이 값에 대한 게 가우스 법칙이에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론은 맨날 엡실론 분의 q 값으로 이렇게 똑 떨어지게 된다. 요거만 이제 내부에 있는 알짜 전하만 이 전체 값에 영향을 준다.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수학적인 요령 따라갔는데 답은 이렇게 되네 라는 걸 이제 가우스 법칙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걸 우리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 활용을 했더니 이런 것도 쉽게 어느 정도 특수한 경우에는 빠르게 찾을 수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요런 위치 어디에서나의 전기장의 세기가 모두 E라는 것이 시그마가 나와 있을 때 엡실론 제로분의 3 굉장히 큰 전하 밀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의 면적을 S라고 한다면 요 한쪽 면, 두 쪽 면 했을 때 요 부분의 면적을 4제곱미터 한번 해볼까요? 임의의 숫자니까 여기도 4제곱미터, 여기도 4제곱미터. 원통 아니어도 되는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직사각 기둥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해가지고 2m 직사각 기둥으로 가우스면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 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4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도 4제곱미터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가운데에서부터는 요거는 한 3m 요거는 한 7m 그래가지고 요거 전체 기둥 높이가 10m짜리다 라고 해봅시다. 10m짜리 그러면은 윗면적 4제곱미터 아랫면적 4제곱미터 2m 라고 했었으니까 요거 둘레는 8m에 10하니까 옆면 요 기둥의 옆면적은
면적은 8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사각기둥으로 바꿔봤어요. 자, 윗면 아랫면은 정사각형 2m, 2m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기둥에 가운데도 아니라 여기 3m, 7m 된 이런 지점에 이거 끼워놓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은 먼저 요 부분에, 자, 이제 오히려 이제 전기장을 알았어요. 가우스 법칙 이용하면서 뭐 이런 결론 얻은 거를 거꾸로 이용하면은 여기서 전기장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 이게 무한평면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는 전기력선이 위로 하면서 나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가면서 나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쏜 거는 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질 않으니까 이것도 수평하게 나간다 하면서 이 간섭 없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자, 물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꾸로 이 면에 대해서 요 면에 대해서 모두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밖에 없네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전기력선, 그것들의 요 부분에 대한 phi 1 값 한번 찾아봅니다. phi 1이란 뭐냐면 윗면 통과하는 전기선속 값이 얼마 나오나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좀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hi 1 값은 얼마냐라고 그랬을 때, 다시 여기에다가는 요 면이라는 건 패곡면이 아니죠. 가우스면에 머리만 이제 뗀 거니까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패곡면 아니니까 이런 그 적분을 할 때 요런 식들을 지금 쓸 상황은 아니고 요거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게 원래는 구하는 게 상당히 꼭 복잡해야 되는데, 요거에서 지금 윗면에 대해서는 요만큼이 전기장의 색이 엡실론 제로분의 3으로 일정하고 그 면에 대해서 원래는 면적분해야 되는데 수직인 게 크기까지 일정하다 보니까 그 면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걸 거꾸로 이제 되받아 온 거죠. 곱하기 면적 일정한 거 면적 4제곱미터 해가지고 윗면 통과하는 파이 값은 엡실론 제로분의 진공의 유전율 분의 12. 뭐 숫자 값은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phi 2라는 거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이 아랫면을 밖으로 통과하는데, 자, phi 값에 대해서는 전기력선 속에 대해서는 위아래 좌우 비스듬히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게 플러스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라고 해야지 되니까 이건 아래인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전기선속 phi 2 스몰 phi 2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되면서 여기 면에 대해서 거기도 거리가 멀어도 평면 전하에 의해서는 거기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여기서의 전기장 원래는 2 엡실론 제로 분의 6 이렇게 써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쓸 때 요거 나눠진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요만큼만 생각하면 이거 다 통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라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엡실론 제로분의 3 뉴턴 퍼 쿨롱의 전기장 곱하기 여기 부분만 통과하는 거 전기선속 수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의 면적 4제곱미터 2 곱하기 2 해가지고 4제곱미터 해가지고 엡실론 제로분의 12 마이너스 아니에요.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플러스 값 나오고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것도 플러스 값으로서 요거에 대해서는 아랫면이 바깥쪽 윗면이 안쪽이라는, 면은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것이 또 있으니까 그게 또 이제 패곡면에 되면 더 명확해지는 거고 하는 거라서 이것도 플러스라고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더하면 엡실론 제로분의 24라고 해야지 되겠다.
자, 이게 총 파이 값이다. 왜냐면은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옆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다는 것도 한번 따져봅니다.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 나는 이 옆면, 지금 직사각기둥으로 보고 있으니까, 사각기둥으로 보고 있으니까, 옆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라는 건 요거 2m에 여기 10m니까 면적 20제곱미터 라는 면을 통과하는 파이 3 값 한번 구해봅니다. 옆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속수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더니 여기는 전기장 상수에서 여기는 0, 0, 0, 0, 0, 0 할 건데 여기도 전기장 엡실론 제로분의 3, 3, 3, 3, 엡실론 제로 3, 3, 3, 3, 3, 엡실론 제로 3, 3, 3 해가지고 여기 다 전기장이기는 해요. 아, 그러면 여기 균일하네? 그러면서 엡실론 제로분의 3이라고 하는 균일한 전기장에 세기한 다음에 곱하기 면적 하려고 그랬더니 면적 20제곱미터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상수라고 해서 그게 대충 막 쓰는 게 아니라 그게 숫자 값이 상수처럼 나올 때를 쓰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내적처럼 연산하는 거, 면적수가 내적처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수직으로 빠져나가는 것의 개수를 이렇게 일반적이든 뭘 하든 이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런 거긴 한데 그 중에 해당 면적수에 대해서 위치마다의 이 면의 모양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나란하게 가고 있으니까 법선하고 그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거기들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해줘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숨어있는 적분 과정에서 숨어있었던 코사인 90을 또 곱해주게 되면은 파이 3는 제로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져나가는 건 어차피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그래서 자꾸 무시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내부 알짜 전하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요 4제곱미터, 4제곱미터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길게는 별로 10m라는 건 별로 알 필요 없고 그렇게 된 가우스면을 빠져나가는 자속값의 총량은 엡실론 제로분의 24 적당한 단위 붙여가지고 숫자 엡실론 제로 계산해서 하면 복잡한 숫자 나오겠죠? 그런 게 총 파이 전기선소 값이다 라고 결론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뭐 이 옆면에 어차피 안 빠져나가는 옆면까지 고려해서 내부에 있는 것들이 만드는 총 전기력 선소 값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가우스 법칙을 활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총 전기선속을 구했으면은 전체 총 전기선속은 이거는 엡실론 엡실론 제로라고 합시다. 분의 Q 라고 해야지 되다 보니까 이게 이거네 라고 해가지고 6쿨롬 퍼 제곱미터라는 이런 면적에 대해 이런 그 전압밀도에 대해서 가우스면을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잡아가지고 계산한 결과 4제곱미터, 4제곱미터 하는 기둥을 딱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 다, 요 평면에 있는 거 잡아보자 그러면은 그 총 전하 값은 24쿨롱 됩니다. 24쿨롱. Q는 24쿨롱. 특히 나가는 방향이라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로 이게 쓰다 보니까 이것도 플러스로 나타나면서 플러스 24쿨롱 돼요. 자,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뭐냐면 어차피 6쿨롬 퍼 제곱미터라는 면 전하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6쿨롬 퍼 제곱미터인 면 전하 밀도에 대해서 아랫면, 윗면이 되는지 모르겠고 4제곱미터만큼의 내부에 들어있는 거라 그러면은 6쿨롬 퍼 제곱미터에 4제곱미터 곱하면 24쿨롬으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 이거를 돌고 돌아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총 자기선속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일치하는 것까지 Q는 24쿨롱인 것까지 여기까지 다 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역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면 전하 밀도가 아무튼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우스면을 잡은 다음에
나는 굳이 한쪽 요 윗면에 대해서 여기를 통과하는 자속값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우선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가우스면을 통째로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통과하는 거는 전체 내부 전하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거 여기 정확하게 절반으로 빠져나갔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은 그것의 절반값인 걸로 엡실론 제로분의 12만큼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방법도 또 쓸 수 있다라는 거 볼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이제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 거기는 한데, 이번엔 가우스면을 또 4제곱미터로 해봅시다. 조금 지저분한데, 이렇다는 거 한번 쭉 알아본 다음에, 소위, 여기를 관통을 하다 마는, 요런, 2m 짜리, 뭐, 높이는 뭐 50cm 해도 되고요. 뭐, 1m 짜리, 뭐, 이런 사각기둥을 잡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만큼만 이렇게 하자. 자, 그래서 이만큼의 윗면 면적이 4제곱미터다 라고 한다면은, 이걸 가운데 텅 비었고 양쪽으로 몰려있는 전하를 반만 잡았으니까 자 이제 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총 전하는 자 이제 새로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들어있는 총 전하는 자 이제 또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전하 밀도 6 쿨롱 퍼 제곱미터 곱하기 4제곱미터를 해버리면은 요 면으로 찍어 누른 거 여기 총 알짜 전하가 나올 거니까 나는 이렇게 뚫다가 말았어요 라고 그러면 뚫다 말았어요 하면은 절반만큼만 들어있겠다 해서 12쿨롱만큼이 지금 요 가우스면에 잡혀있는 내부 알짜 전하다 그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속과 관련해서는 자 이번엔 자속 이번에는 라지 파이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이 가우스면에서 라지 파이 프라임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보면은 자 아까 전에 이거 전부 다 잡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파이 값이 엡실론 제로분의 24 나왔었잖아요. 엡실론 제로분의 24가 나왔었는데 내부 알짜 전하가 이렇게 만든 가우스면은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파이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엡실론 제로분의 12로 되겠죠. 자 이제 또 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쓴 것은 또한 엡실론 제로분의 Q 프라임이겠다라고도 또 쓸 수 있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거기는 한데 Q 프라임 요거 24쿨롱이 아니라 여기 12쿨롱 플러스 12쿨롱에 의한 것이겠고 뭐 이렇게도 또 쓸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거 지금 가우스면 폐곡면을 잘 잡았으니까 이 값은 이거 전체 면적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적분을 예쁘게 잘 하면은 인테그랄 해가지고 적당한 전기장에다가 곱하기 면적 적분한 거 하면은 파이 값이 또 나오겠네요. 그게 엡실론분의 10이 나와야 돼요. 요거 떠야 돼요. 라는 걸로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구한 것이 또 자기선속이죠. 자기선속. 그 자기선속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기장 요게 상수값이냐 상수값이라서 적분할 때 이게 밖으로 떼고 면적만 곱해도 되는데 면적은 또 윗면적 아랫면적 두 개 더 해야 되냐 옆면은 또 무시하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겉면적 전체를 넣어서 거꾸로 구한 값은 오히려 그 적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엡실론 제로분의 12라는 값을 내가 이거 어떻게 했지? 4제곱미터인 거 여기도 4제곱미터니까 8제곱미터에다가 요거 둘레가 8m고 높이가 1m라고 했으니까 8 요 옆면 면적은 또 겉면적 중 옆면 8제곱미터 해가지고 이거는 겉면적 16제곱미터로 나눠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 적분해야 되는데 답을 알고 있으니까 면적을 알고 있어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만약에 뭐 전기장이 있고 여기 곱하기 총 면적 해가지고 16제곱미터 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나눠 본다면 그럼 얼마지? 4분의 3인가? 4 엡실론 제로분의 3이라는 전기장이 나와버립니다. 이 전기장이 엉뚱한 전기장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잡으면은 여기 통과하는 거 있어요? 여기 옆면 통과하는 거 없어요? 없어.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 통과하는 것도 없습니다. 없는 전기력선 수직으로 통과하는 게 없는 면까지 다 해서 구한 16제곱미터로 총 전기력 선속을 나눠버리면은 이거는 없는 것까지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평균 이렇게 수관 성자는 면 위치마다 이 모양의 가우스면 면 위치마다의 면적에 대한 평균 전기장이다. 면적에 대한 평균 전기장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걸 구한다 그러면 면적 평균 4엡실론 제로분의 3 뉴턴/퍼 쿨롱인 전기장이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다. 요거를 여기로만 빠져나가는 거를 쫙 또 균일하게 펼쳐 보면은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뭐 별 의미 없고요. 지금 뭐 굳이 구하라고도 안 했고 이거 구해서 어디다 쓸 건데 하는 것도 그렇고. 자,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도 지웁시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했을 때 좀 억지스럽기는 한데 되게 억지스럽긴 한데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다시 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 여기 근데 여기 통과하는 전기력선은 균일한 밀도로 이렇게 잘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진짜 상수인데 이렇게 해서 구한 이 가우스면에 대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총 자속값이 다 여기로만 몰려있네. 그러니까 모든 전기력 선속값이 여기로만 모여있으면서 그게 또 균일하네. 그 값을 이제 모른다 치고 2를 구해보자 라고 그러면은 이 값이 얼마지? 라고 모르는 척하고 한번 구해보면은 요 가우스면 모든 면에서 나가는 총 전기선속 값은 엡실론 제로분의 12인데 그거를 다 여기로 몰려가지고 여기로만 빠져나가네. 이 상황의 성질상 여기로만 빠져나가네. 근데 그게 또 균일하네.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의 세기는 그만큼의 전기선속을 여기에 면적으로 거기만에 몰려있는 부분의 균일한 전기선속 밀도를 가진 부분의 면적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너 면적 얼마니 그랬더니 2m, 2m, 1m 하는 여기 2m면 하니까 4제곱미터 나오네요. 저 면적 4제곱미터네요 라고 나오네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 구하기 쉽겠다 해가지고 구하려고 달려들었더니 여기로 나가는 것도 없고 옆으로 나가는 것도 없고 여기로만 나가는 게 했더니 답이 엡실론 제로분의 당연히 3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거기에 전기장의 세기는 어차피 균일한 면 전하 밀도를 가지는 극판 또는 판의 주변에 내가 만드는 전기장의 어디서나 일정했을 세기랑 당연히 똑같아야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엎어치고 매치고 앞에 했던 얘기 뒤집어서 얘기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하냐 싶을 텐데
실제로 문제 풀고 공식에 대입하고 약간 헷갈리는 공식하고 같이 보고 숫자 대입하면서 문제 풀려고 해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숫자까지 곱해야 되지? 왜 육면적으로 나눠야 되지? 이만큼의 숫자를 써야 되나? 그 절반, 뭔 공식 하나 더 있던데? 이 빠진 거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가우스 법칙은 일단은 폐곡면에 대해서 알짜 전하와 거기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전기선소 간의 관계식까지 얘기를 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이걸 가지고 전기장까지 다 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뭐 민두와 균이라고 적분이 가능하고 한 것들 다 따져봐야 되는 건데, 파이가 전기선속을 구하는데 폐곡면에 대해서 전하량과 알짜 전하량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실제 계산도 따로 해야 되거나 불가능하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가능하게 해주는 게 유용한 게 가우스 법칙이고, 폐곡면이 아닐 때는 그냥 가우스 법칙도 파이 구할 때 자체도 못 쓰는 거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전기장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이거를 거꾸로 답을 알고 접근하는 걸 활용해도 괜찮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데 엎어치고 매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만큼 자유자재로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방향성이나 상황 분석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한번 진짜 숫자 넣어주면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예시 들어봤습니다.